네, 안녕하세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어제 4월 27일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운전자가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학교 앞 제한속도 내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뛰쳐나온 민식군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고 후 해당 어린이의 부모가 처원을 내고 여론몰이를 해서 작년 12월에 도로교통법이랑 특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앞 지방정부의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그리고 신호등, 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니까요. 논란이 되는 건 특가법입니다. 개정된 특가법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운전자에게 비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건데, 이 가중처벌에 대한 조건들이 30km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야 성립이 됩니다. 근데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이 모든 조건들은 절대적인 검증이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즉 학교 앞 모든 보행자 사고는 가중처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고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장애물 뒤에 보이지 않았던 어린이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저는 가중처벌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만으로 봐도 운전자는 고의적인 가해 목적도 없었고 전과도 없었고 규정 속도 또한 지키고 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블랙박스에서도 민식이 형제 어린이 둘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들었을 때 좌우도 살피지 않았고 앞만 보고 뛰쳐나갔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으며 안전유의 의무를 준수했냐 안 했냐를 누가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고 당사자 어린이 그리고 그 부모들한테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미국처럼 스위치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안전표지판이 작동한다든지 운전자들이 사고 예견과 안전유의 의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또 당사자 어린이가 보행자의 책임과 의무로 도로 보행 안전수칙을 지켰었으면 해당 사망사고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사자 어린이가 미취학 아동도 아니고 이러한 보행 안전수칙은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행자의 책임을 면제해줘야 한다면 이런 책임 없는 존재를 보호자 없이 다니게 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횡단보도는 좌우를 살피고 걸어서 횡단하는 곳이지 앞만 보고 뛰어서 횡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민식이 부모 또한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되고 검증되지 않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군중심리를 동원하여 운전자를 모욕했으며 이는 본인들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당장 인터뷰에서도 기존 과속으로 주장을 했다가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유지하였다고 밝혀지니 본인들도 주관적인 기준으로 운전자를 마녀사냥했다고 언급했듯이요. 만일 민식이법 개정안이 운전자들에게 가중처벌을 가함으로써 사고 유발을 막으려 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린이들에게 도로보행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아 보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수 없게 한 보호자 및 이들 부모 또한 처벌을 받아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어제 금고 2년의 실형을 받은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의 어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중심이 된 것부터 해서 논란의 중심이 되기까지 그리고 결국 금고형을 받게 된 어제까지 모든 부분에서요. 이 모든 일이 이제 모든 운전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일입니다. 작년 겨울 미국에서도 똑같은 보행자 사고로 6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당국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규정 속도 미만으로 주행했고 약물 복용 및 음주 상태가 아니었기에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 혐의조차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이였어도 보행자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운전자 또한 해당 사고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민식이 사건 재판부는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고 기본 법규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검증될 수 없는 부분에 한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금고형을 선고했죠. 안타깝지만 모든 상황이 얽혀 생긴 사고이며 미국 같은 경우 피해자 가족 또한 운전자를 비난하거나 정부 당국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만 민주주의 및 국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비합리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눈앞에서만 보이는 개개인의 주장 및 이야기를 기반으로 입법 및 사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 의문입니다. 이 민식이법이라는 개정안이 해당 부모의 주장대로 또는 여론 감정에 이끌려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개정안이라면 이는 입법부의 잘못된 판단이며 오히려 민주주의 사상을 기만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을 만든 헌법학자들은 국민 여론을 국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다수의 대중이라는 특성과 본질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국민 여론은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이란 이성적이지 못하고 당파적이며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수 여론이라는 이유로 개인들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고, 이번 민식이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헌법은 일반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실제로 미국의 많은 정책 결정에서 일반적인 여론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되며, 당파적인 결정 또는 표심을 잡기 위한 눈앞에 보이는 입법보다는 장기적인 방향 및 자료를 근거로 공정한 입법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